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9일 신박사의 장방과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미국장의 이제 강세, 1%대 강세, 국내 시장, 또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하고 홍콩은 그래도 좀 약간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대만이 좋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에서도 특히나 지금 빅테크 기업들 중심, 또 이제 기술주들 중심의 어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반해서 한국이라든지 대만 같은 기업은 같이 연결되는 어떤 산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오늘 좀 큰 어떤 합의 소식이 있었는데, 기후 위기 정책에 대한 합의, 그 부분이 중요한 어떤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고, 신재생 또 2차전지 쪽이 최근에 수급 좋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또 선행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수급들, 그리고 폭발적 성장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또 한국형 로키드 마틴이라고 불릴 수 있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또 합병 소식도 굉장히 큰 어떤 이슈였는데요. 오늘 중요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슈들 짚어보면서 또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0.67% 상승해서 2451포인트. 의미 있었던 건 오늘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10조 원 넘은 건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죠. 예, 거래대금을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는데, 어제부터죠. 예, 갭으로 상승해서 이제 그래도 음봉이긴 하지만 플러스, 또 갭을 다시 되돌리거나 메꾸지 않는 형태로 나왔다는 거는 지금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전됐고, 그게 이제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올랐다는 거. 제가 이제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반등 나올 때 거래대금이 안 붙으면 이게 추세가 바뀌는 흐름은 아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급이 붙으면서,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이제 갭 상승을 했다는 건 이게 굉장히 좀 큰 의미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에 상승도 상승이지만 거래대금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승 종목 수가 3배 정도 많았던 650 종목, 그리고 코스닥은 5.9조인데 코스닥은 아직 이제 크게 이렇게 거래대금 늘어나진 않고 있네요. 그래도 800포인트를 회복하는 0.6% 상승을 같이 좀 이뤄냈고요. 또 이제 아시아권 증시는 오늘 미국은 이제 1%대 이제 플러스로 마감했고, 오늘 일본이 그냥 보합, 홍콩이 좀 빠졌습니다. 2.7% 적잖게 좀 밀렸는데요. 상해 증시도 이제 0.89% 빠졌고, 대만이 이제 한국 증시와 함께 0.7% 강세로 마감했고요. 어쨌든 기술주 중심의 이제 증시가 보다 더 지금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한국과 대만의 증시가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수급도 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3,400억, 기관은 1,400억 순매수,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680억, 기관도 180억. 그래서 모든 주체가 순매수하는 흐름들, 선물도 이제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순매도가 아니라 순매수 190계약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수급하고 거래대금, 그리고 증시의 지금 차트 흐름, 이런 모든 것들이 추세가 바뀌는 어떤 가능성을 좀 높이는 흐름이 된 것 같고요. 하지만 약세장의 어떤 흐름이 바뀐 건 아닙니다. 기조가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전의 반등하고는 다른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일선을 지켜내면서 거래 대금만 좀 붙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형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거래소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일별 이제 수급인데, 7월 한 중순부터죠. 7월 한 14일부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부터 이제 IT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쭉 순매수, 또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쪽으로도 순매수가 붙으면서 오늘도 3,400억의 외국인 순매수가 붙었고요. 코스닥은 아직까지 이제 큰 수급이 들어오진 않는데, 그래도 코스피가 이렇게 흘러가면 코스닥도 뒤따라가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어쨌든 우호적인 수급들, 거래대금, 그리고 지수 차트의 어떤 흐름들, 글로벌 매크로 단으로 긴축이 생각보다 좀 빨리 종료될 수 있다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소간의 어떤 풍향계가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은 조금 약세였고요. 오늘 역시나 뭐 2차전지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강했습니다. 오늘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하나솔루션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였고 CS윈드도 5%대 강세 그리고 뭐 수소 쪽, 뭐 친환경 쪽은 다 강세였던 것 같아요. 효성 첨단 소재도 7.8%, 일진 하이솔루스 6%, 뭐 동국 SNC라든지 요것도 중장기평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은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급이 집중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랠리의 주도 업종 이쪽에 이제 신재생 2차전지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게 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OCI도 지금 6.9% 상승으로 오늘 역시나 이제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반도체 쪽은 조금 혼조인데 그래도 뭐 원익 IPS라든지 원익 머티리얼즈 1, 2%대 플러스로 좀 마감을 해줬고요. 심텍, LX세미콘도 2%대 강세. 그래서 소부장 업체들은 그래도 뭐 실적 그리고 성장 해장하는 기업들은 괜찮은 흐름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반등 장세 어떤 주도권은 확실하게 신재생 2차전지가 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4%, 3% 이제 미국에서도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같이 동반해서 국내 뭐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라 하면 네이버, 카카오니까요. 이 두 기업이 바닥을 좀 탈출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3% 강세 그리고 오늘 크래프톤은 악재가 좀 터졌죠. 인도에서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요게 이제 앱마켓에서 사라졌다. 이 게임 다운로드가 이제 차단이 됐다고 하는데 인도 시장이 이제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타격을 좀 피할 수 없는 일이 좀 벌어졌네요. 그래서 요 부분이 오늘 좀 약세를 크게 만들었던 거. 시총 상위 종목들은 뭐 오늘 대체적으로 강세를 띄었는데 크래프톤 정도가 좀 약세였네요. 오늘 바이오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수급을 좀 뺏겼습니다. 2차전지 쪽, 재생에너지 쪽으로 뺏기다 보니까 뭐 보합 정도 삼성바이오, 셀트론이 이제 마감됐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바이오 쪽이 좀 약했고요. 오늘 셀트론 제약, 뭐 알테오젠도 1.9% 빠졌고 2차전지, 뭐 재생에너지 그리고 소부장 반도체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였네요. 어쨌든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아프리카 TV가 또 이제 플랫폼 기업이니까 7.4% 플러스로 마감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지금 색깔이 좀 바뀌어가는 거를 확실히 좀 보여주네요. 삼강 MAT도 오늘 3.5% 강세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계열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그 친환경 기업이 있죠. 예, 에코프로 HN. 이 기업도 이제 최근에 수주 소식들이 좀 나오네요. 보니까 현대제철과 228억 규모 이제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친환경 쪽에서 뭐 태양광, 풍력, 수소 또 이제 에코프로 HN처럼 온실가스 저감 장치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수혜 기대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또 올라오고 거래 터지면서 양봉 이게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추세적인 어떤 전환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이 좀 되는 것 같고요. 1년을 조정받았습니다. 예, 1년을 조정받았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구도 그리고 시장의 어떤 분위기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또 강한 어떤 상승세를 좀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제목에도 있듯이 방산 업체들이 굉장히 좀 좋았죠. 예, 특히나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이따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적인 부분도 이제 굉장히 실적은 다소 좀 감소했죠. 예, 실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모멘텀 자체가 합병 모멘텀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크게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들도 엄청난 순매수 해내면서 그 매물대를 완전히 한 방에 돌파했죠. 이렇게 추세적인 어떤 강세를 이제 스타트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고요. 한국항공우주, 뭐 세트레가이, 뭐 이런 기업들도 3%, 5% 강세를 보였고, LIG 넥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 방산업체는 굉장히 세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최근에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전고점을 뚫어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은 신고가 흐름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 항공우주도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굉장히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전고점에 딱 붙이는 흐름을 이제 보였네요. 하나시스템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네요. 역시나 이제 뭐 UAM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향후 성장하겠지만 뭐 이번에 합병 모멘텀에서는 단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이제 합병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비 12% 빠졌다. 일단은 원자재가 인상 뭐 이런 부분들 작용했던 것 같고, 소비가 약간 좀 둔화되는 측면도 이제 가전 쪽에 다소 좀 둔화된 실적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장 쪽에서 흑자를 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컨퍼런스 콜에서도 LG 마거나 쪽, 이제 전장사업부 마거나랑 같이 합작한 회사, 이 회사가 이제 50%대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추진 중이다. 이런 어떤 발표를 하면서 어찌됐든 성장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좀 부각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바닥을 좀 다지는 형태가 되고 있네요. 저점을 높이면서 바닥을, 아직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서 지금 수급이 워낙 이제 2차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쏠리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지만 어쨌든 이쪽 흑자 전환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가전 쪽에 대한 밸류에이션에서 전장 쪽에 대한 밸류에이션으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모습에서 LG전자도 앞으로는 좀 우호적인 흐름이 좀 전망이 되고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2차전지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그래도 0.4% 강세. 그리고 제약 쪽에서는 HLB가 최근에 중장기 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이제 항서제약하고 같이 그 면역항암제하고 같이 병역 임상하는 부분이 미국의 FDA 논의가 된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제가 볼 땐 가장 큰 동인 주가의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빠지지 않고 지지를 받는 거는 분명히 이제 어떤 수급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그 수급들이 뭘 보고 하느냐, 결국 이제 그 면역항암제 가능성, 포텐셜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미국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은 굉장히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잘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뭐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좀 강세였던 것 같고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어제 이어서 이제 플러스 1.5%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기관이 이제 어제 그리고 그제 이제 그 보호예수 풀리는 부분 때문에 물량이 나온 것들이 오늘은 거의 다 소화됐는지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조금 디스카운트 요인이 점차 감소하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나올 만한 물량은 뭐 거의 대부분 초기 한 하루 이틀 정도에 다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예수에 대한 물량 부담은 해소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들은 그 뒤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순매수하면서 계속 끌어올리는 형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국내 셀 업체 중에서는 가장 퍼포먼스를 좀 낼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부분들, 시총이 이제 뭐 크긴 하지만 그만큼의 또 성장률이 높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쪽은 네이버가 1등이네요. 970억.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 재생에너지 쪽이 많이 보이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방산 쪽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좀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와 뭐 상강에멘티, 뭐 재생에너지, 이런 쪽의 기업들이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 쪽으로는 HK 이노엔이라든지 또 미용 쪽에 루트로닉 같은 종목이 또 이제 순매수 상위에 있고요. HLB도 있네요. 성일하이텍이 상장 이틀째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게 좀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성일하이텍의 또 성장성, 또 폐배터리 1등이라는 어떤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어떤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재생에너지, 2차전지 쪽에 이제 포커스된 수급과 흐름이었고요. 이 흐름 자체가 이제 시장을, 이 반등 장세의 흐름을 주도할 걸로 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수급과 또 강세를 보인 종목들은 우리가 추세적일 가능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그 재생에너지, 특히나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미국에서 많은 또 뭐랄까 좀 치열했던 공방이 있었던 이 법안이 합의됐다는 소식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죠.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을 최근에 이제 급등시키는 어떤 뭐 트리거가 됐는데, 뭐 2차전지, 전기차 비롯해서 지금 뭐 탄소 제로 정책에 관련된 모든 산업에 대해서 이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요 민주당의 481조 원 규모의 기후 대응 법안 합의 소식은 뭐 여기도 표현했지만 이제 역사적인 입법이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전략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우리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그 이제 흑자가 나지 못했던 아직까지는 이런 기업들이 이 폭발적인 이제 수익화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급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반대하던 조 맨친 의원과 찬성에 합의했다. 그래서 바이든이 역사적인 입법이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이 481조 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먼저 우리가 뭐 이 에너지의 어떤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방향으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의 사업을 이제 미국에서 펼치고 있는 뭐 또 국내 기업의 또 큰 수의 어떤 기대감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뭐 하나솔루션, 또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예상치보다 훨씬 좋은 어떤 실적을 냈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그런 후발 주자들 있죠. 뭐 동국 XNC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기대감을 같이 받으면서 급등하는 어떤 주가 상승이 좀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안이 이제 기존에 합의되던 예상 규모보다는 훨씬 축소가 됐죠. 4,600조 원 규모의 이제 더 나은 재건이라는 이제 법안보다는 뭐 이제 이 법안 자체가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또 축소된 형태라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법안을 이제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풍부한 화석 연료를 임의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 화석 연료 기반 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좀 달았다. 규모는 축소됐지만 그래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도 역사적인 입법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상하원 통과를 이제 부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법안이 이제 실제적으로 또 통과가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에너지 생산과 제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약 40% 감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가정 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 뭐 지붕에 태양광 발전 다는 거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전기차 구매를 위한 세제 혜택 이런 것들 더 폭발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침투율도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들, 또 이제 배터리 같은 것들 공장 만드는 거 더 이제 그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LG든 SK든 삼성 SDI든 또 더 공격적인 증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 혜택이 또 가해줄 수 있다는 거.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등에 대한 세금 공제와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에 대한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예정이다. 뭐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나오게 될 건데요. 어쨌든 뭐 2차전지 전기차 또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에 이제 상당한 호재가 이제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또 궁금한 부분은 지금도 들어가도 되느냐는 이제 문제로 이제 귀결될 텐데, 야 이렇게 최근에 급등해가지고 이거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작이죠 사실. 장기적인 어떤 우리가 어떤 트렌드 상에서 이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이 이렇게 되고 있었다고 하면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됨으로 해서 이제 더 가팔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초기 급등하는 부분이 있지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큰 그림에서 보면 향후 이제 장기적인 어떤 이제 우리 그림에서 본다면 초기 지점이죠. 초기 지점 여기가.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급등했던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얼마나 많이 이 장기 성장할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을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하느냐 이제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지금 뭐 10% 더 올랐다고 못 잡고 이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 뭐 이 트렌드 이 거대한 어떤 물결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거기에 기반한 이제 주도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주식수를 모을 수 있느냐 확보할 수 있느냐가 이제 주요한 어떤 포인트다 투자의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셀사 중에 이제 삼성 SI가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죠. 기존에 이제 뭐 LG 엔솔이든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좀 밋밋한 실적을 냈습니다. 이번 2분기는. 근데 이제 시장은 사실 지금 성장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지금 수익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주가 반응을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삼성 SI가 오늘 음봉으로 밀린 건 좀 의아스러웠는데 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 좋은 거 그리고 이익률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시장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분은 아니다. 향후에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점유율을 더 늘릴 수 있는지 어떤 그 이제 로드맵 또 이제 가이던스가 나오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게 아니었을까. 뭐 증설 발표라든지 컨퍼런스 콜을 했으면 이제 뭔가 뭐 미국에서 공장 증설이라든지 유럽에서 뭐 더 한다든지 뭐 이런 발표를 기대했을 텐데 시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이익률이 좀 높게 나왔고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 부분 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원통용 배터리에 대해서 뭐 글로벌 메이커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선에 그치다 보니까 아마 시장에서는 실망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LG전선이 상승했다는 거는 뭐 그 반대편에 있는 또 성장률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한다는 시장의 어떤 뭐 시각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이익은 굉장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290억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에너지 부분도 영업이익률이 6% 기록하면서 확실히 뭐 LG엔솔, 이제 SK이노베이션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다른 이익률을 보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자동차 전지 쪽에서 견조한 수요 속에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를 하고 있다. 매출은 4조 7천억, 영업이익은 4,200억.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배터리 부분, 부분이겠죠. 배터리 부분에서 영업이익, 뭐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한 45%, 48%, 한 50% 가까이 이제 상승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6%. 특히나 이제 중대형 전지 쪽의 매출이 증가를 했고 수익성도 개선이 됐고요. 또 이제 뭐 고보가 같이 어떤 제품들, 젠5 뭐 이런 제품들이 이제 판매가 확대돼서 이익률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좀 우려했던 부분은 이제 뭐 2차 전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어떤 뭐 소비 심리가 많이 둔화되다 보니까 IT 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쪽은 좀 별로 그렇게 성장을 못했을 게 아니었을까 했는데 뭐 역시나 이제 IT 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매출이 감소하는 어떤 부분으로 나타났네요. 확실히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부분이 이제 고성장을 이뤄냈고 IT 제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이제 오히려 이제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어떤 매크로 단의 어떤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그런 증설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온 게 좀 아쉽네요. 그 부분이 시장에서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 이 부분은 뭐 일단은 증설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언젠간 나오겠죠. 그렇게 좀 기대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삼성 SI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지만 시장 반응은 별로 좋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다른 경쟁 두 개사, 국내 두 개사 비해서 증설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실망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딜 전문가를 많이 뽑는다고 하는데요. M&A를 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행보 자체가 뭐 가장 최근에 이제 중국 화유코발트 이 회사랑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죠. 예. 그래서 이 분야 이제 중국 1위 기업이기 때문에 LG 엔솔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의 상당한 폐배터리 어떤 리사이클 사업에 대한 뭐랄까 뭐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줬다,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뭐 다른 쪽에 있는 뭐 관련 회사들과 뭐 조인트 벤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 M&A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판단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 또 전고체 전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또 뭐 기존에 이제 기술 개발하고 있던 그런 R&D 업체들을 또 M&A 하는 게 더 나은 대안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미국이 이제 그 기후협약 이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ESS 사업을 펼친 데 있어서도 또 현지 회사들을 또 인수 내지는 이렇게 또 하는 것들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주도해 나갈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해나가는 이제 국내 그 이제 이 탄소 제로 정책에 관련된 기업들의 행보, 뭐 M&A 내지는 뭐 증설 투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좀 보면서 그런 데서 이제 투자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내내 뭐 하나그룹 관련된 그 방산 부분을 통합한다는 뭐 기사들은 나왔는데, 야, 이거 뭐 인수합병 발표하면서 주가가 이제 슈팅을 날리는 그런 흐름을 내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방산 기업들이 지금 가성비를 이제 무장한 채 글로벌 국가들의 엄청난 또 수주 계약을 따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탈세계와 또 이제 신냉전의 어떤 체제로 가는 흐름, 이제 큰 흐름 속에서 한국의 이제 방산 기업들이 글로벌 도약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사업까지 통합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면서 한화그룹이 재빠르게 거기에 따른 효율성을 가하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하네요. 한국형 로키드 마틴으로 도약하겠다, 뭐 이런 포부의 기사가 나왔는데, 어쨌든 뭐 내용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요거 제가 주말에도 이제 체크해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요거 보면 알 수가 있죠. 한화그룹이 결국은 핵심 기업이 딱 두 기업으로 압축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솔루션. 결국은 이 태양광 사업을 이제 주력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방산과 우주항공, 예, 요 두 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해서 이 두 개의 기업을 축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화 솔루션 밑에다가는 이 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군을 쭉 깔고, 첨단 소재 뭐 이런 것도 이제 깔아놓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밑으로는 방산, 또 디펜스, 항공 우주 사업을 딱 통합해서, 그 밑에 이제 또 자회사 개념으로 하나 시스템 끼고 있는 거죠. 테크인가. 그래서 이렇게 두 축으로 이제 완전히 그냥 사업을 재편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흐트러져 있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밑에 막 여러 어떤 기업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사업을 두 가지 축으로 재편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합을 발표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인수합병 통해서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 톱 10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쪽으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게, 이번에 발사 성공했던 누리호의 모든 엔진을 제작한 게 바로 이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항공기 쪽에 대한 이 가스터빈 엔진 제작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국가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을, 이런 제작 기술을 방산으로 연결시키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방산 항공은 당연히 통합하는 게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 자회사인 한화건설도 흡수 합병을 한다. 오늘 또 미국의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투자 확대 법안이 정도 좀 그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CS 윈드도 이제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죠. 관련 리포트 하나 좀 보도록 하죠. 태양광 쪽은 이제 많이 짚어드렸는데 풍력 쪽을 좀 많이 못 짚어드린 것 같아요. 이 풍력도 이제 결국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이제
합의를 하게 됐던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결국은 지금 유가를 이제 어떻게 공급단으로 늘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높은 수준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면서 유가가 가장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좀 확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그런 어떤 영향력 또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감소를 둔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좀 정치권에서도 가닥이 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조맨친 상원 의원의 이제 반대로 통과가 계속 연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제 합의 부분이 굉장히 좀 큰 이슈 또 이제 호재로 작용했던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법안의 내용 중에 일단은 이 CS 윈드 이제 풍력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태양광 패널 그리고 풍력 터빈, 배터리, 주요 광물 가공에 미국 내 제조를 위해서 300억 달러 규모의 생산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등 청정 기술 제조 시설 건설을 위한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부분도 역시나 이제 수의 기대감을 이제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 이런 어떤 풍력 보조금을 확대하는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 미국의 이제 풍력 시장은 크게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오늘 뭐 CS 윈드뿐이 아니라 동국 SNC 같은 기업도 이제 10% 이상 이제 급등했는데 이런 영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 윈드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볼 때 미국 향이 30% 정도, 유럽에 좀 편중이 많이 돼 있긴 하지만 미국 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늘어날 걸로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상반기에 CS 윈드가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뭐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또 원자재가 상승의 부담을 더 크게 가지는 거죠. 태양광보다 풍력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좋진 않았는데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좀 본격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호적인 정책 환경하에서 미국 법인의 투자 확대 또한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CS 윈드 포함해서 미국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는 또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런 풍력 기업들은 우호적인 흐름이 이제 스타트 라인에 좀 선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풍력 태양광이 이제 시장을 완전히 주도했고 또 이제 2차 전지는 뭐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지금 상승 기조를 타고 있기 때문에 탄소 제로 정책 수에 대한 어떤 기업들, 섹터들이 가장 지금 핫하고 돈도 이제 몰리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분야, 대표적인 분야, 역시나 이제 신재생에너지 분야 계속 커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렇게 정리, 이슈 마무리까지 했는데요. 이번 주는 뭐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서 한편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위든 아래든 클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게 그래도 상승의 어떤 흐름으로 또 이제 강세 패턴으로 이제 추세적인 패턴으로 이제 나왔다는 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시총인 애플이 또 시장의 어떤 우려보다는 그래도 야, 애플이 애플을 했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호적인 어떤 그리고 방어적인 실적을 좀 낸 게 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강세다 보니까 미국장도 강세, 또 한국 같은 또 이제 그 영향이 큰 증시도 좀 좋았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매크로 단의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 중심 또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여건, 환경이 됐다는 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그쪽에 대한 또 집중적인 투자 전략, 이 부분이 이번 주에 확정을 짓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간 정말 많은 어떤 이슈들, 뭐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금요일날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어쨌든 하반기에는 과도하게 우려감을 가지고서 증시가 밀려있던 부분들이 회복되어는 어떤 과정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지금으로서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일단 종목 선택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제 매크로 단의 어떤 이슈 내용보다는 산업과 이제 종목에 대한 분석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